주의!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은 참새구이를 먹으러 종로에 갈지도 모릅니다. 계층에 따라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자들이 특별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음식은 그저 질보다 양이었다고 하죠. 로마 황제 트락스는 매일 20kg가 넘는 고기를 먹었다고 하고 과일을 한 박스 먹는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기도 하였죠. 또 가발루스 황제는 타조머리 600개가 들어간 요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머리였을까요? 그러나 중세시대가 되면 귀족의 주요 역할이 전쟁에서 궁정관리로 바뀌게 됩니다. 귀족들은 점차 자신이 세련되어지기를 바라게 되는데 그 노력 중 하나로 음식의 귀천을 따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당시의 귀한 음식과 천한 음식의 기준은 현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중세 귀족들은 육지에서 사는 고기를 천하게 여겼는데 이들이 더러운 바닥을 기어다닌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죠. 고대 유대인들은 청결을 매우 중시하여 돼지를 먹지 않았다. 이렇게 더러운 음식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귀족들은 바닥을 기는 더러운 동물 대신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 새나 먹으면 귀한 음식이라 말하기 어렵겠죠. 귀족들이 좋아하던 희귀하고 사냥하기 어려운 새를 잡으려면 숲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당시의 숲이란 귀족들의 사적 소유물이었으니 더더욱 새 요리는 귀족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당대 유럽의 귀족들에게 사냥은 고급스러운 취미이자 일상이었고 귀족들은 사냥을 통해 꿩이나 자고새, 종달새, 공작새는 물론 백조까지 잡아먹었죠.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새 요리를 신들의 요리라고 불렀고 자고새 요리는 맛이 너무 섬세하다는 이유로 평민이 먹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귀족의 연회에서는 어김없이 공작이나 백조 요리를 볼 수 있었는데 바로 옆에 박제나 통구이를 전시해서 무슨 고기인지 알아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1587년 만토바 공작의 결혼식에서는 살아있는 듯한 공작 요리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조각상으로 만든 공작 다리에 공작 고기를 올리고 주변에는 깃털을 세운 뒤 기름을 바른 양털을 공작의 입에 물려 불을 품게 만들었다고 하죠. 참고로 이탈리아의 미식가 플라티나의 즐거움과 건강에 대해서 라는 책에서는 공작의 고기는 소화가 어렵고 우울증과 허영심을 유발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만 그 자신도 공작 고기를 즐겼다고 전해지죠. 공작의 맛은 칠면조와 비슷한데 기름기가 없어 담백하지만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운 그야말로 고급스러운 맛이라고 전해집니다. 공작만큼이나 아름다운 새로 알려진 백조 역시 귀족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였습니다. 백조의 내장은 특히 고급 식재료였다고 하는데 도축하기 전에 귀리를 잔뜩 먹인 다음 내장을 잘게 다져 피와 함께 졸이면 고급 소스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 예나 지금이나 새우깡을 먹고 사는 갈매기는 영국 튜터 왕조 시절 최고급 요리였다고 합니다. 소고기와 비교하면 25배 가격 차이가 있었다고 하죠. 갈매기 고기는 닭보다 질기지만 단맛이 강하고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튜터 왕조에서는 풍미를 더하기 위해 갈매기에게 소고기를 먹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 역시 프랑스에서는 매우 고급스러운 메인 메뉴로 통하지만 비린내와 흙내음이 강해 어지간한 미식가가 아니라면 즐기기 힘든 맛이라고 합니다. 미식가들은 이 누린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새 고기를 숙성하고 있죠. 그런데 귀족들의 새 요리 사랑은 단순히 희귀한 새를 잡아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맛 좋은 새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그 유명한 푸아그라입니다. 엽기적인 미식의 정점인 푸아그라를 먹기 시작한 것은 의외로 많이 오래전인 고대 이집트부터라고 하는데요. 우왕조 피라미드에는 거위에게 깔때기를 댄 모습의 그림이 남아있는데 거위는 억지로 먹여도 계속 먹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과식을 통해 간이 비대해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오르톨랑 촉새를 요리하는 방법은 더욱 잔인했는데요. 오르톨랑 촉새의 눈을 뽑아서 항아리에 넣으면 야행성인 오르톨랑은 낮과 밤을 몰라 생체시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 계속해서 먹기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달 이상 무화과만 먹여 덩치를 4배로 불린 것을 아르마냑이라는 포도주에 익사시키면 뱃속에 채워진 술이 당도와 기름을 만나 풍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르톨랑 요리는 천상의 맛, 악마가 요리한 천국의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오르톨랑은 작은 새여서 잔뼈는 발라먹지 않고 그대로 씹어먹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내장까지 그대로 먹었다고 하죠. 특히 폐와 위를 씹었을 때 터져나오는 숙성된 포도주의 달콤함과 내장 맛의 조화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도 이 잔인한 요리법이 신에게 부끄러워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먹었다고 하는데요. 잔인한 요리법과 천상의 맛의 불편한 조화로 인해 한 마리는 환희, 두 마리는 폭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판매와 유통은 물론 시식까지 금지되어 있지만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미테랑은 오르톨랑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하죠. 암으로 투병하던 미테랑은 마지막 만찬으로 오르톨랑 2마리를 먹고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귀족들이 사랑했다는 맛있는 새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에 파채나 썰어 먹어야겠네요.